그리고 평소에 근검 절약과 겸손에 대해서 제가 요 몇 년 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근검 절약.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텨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전에 한번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것도 모르고 돈을 많이 썼었거든. 아까운 씨들을 탕진을 하면서. 과소비를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있었지. 그 이후에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더라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금전적인 압박에 쳇바퀴에 또 빠져 있는 거라. 진짜 가난한 줄 몰랐지. 가난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이 동네 안에서 그냥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활하는구나. 급식이 또 잘 못하고 네. 먹는 것도 잘 못 먹었던 것 같아 내가. 어릴 때요? 그래서 내가 주식 처음 했을 때 그 하루에 5만원만 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요 밑에 조그마한 마트가 하나 있어. 거기서 5만원 치면 매일매일 두 손 가득 봉지에 먹을 걸 살 수 있으니까 뭐 과자랑 마시는 거랑. 그만큼 잘 못 먹었다고. 와, 골목이 진짜 엄청 좁네요. 뭐 큰 틀이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강의든 뭐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는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매매를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타점이 있고 비중을 크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 그건 그 자기가 찾아야지. 네. 그 수익 구간은. 근데 그거를 맞춰놓고 반복을 하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나도 20대 때 시작했을 때는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 네네네. 시간이 지나고 30대가 왔을 때는 안 되더라고. 남들보다 배를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엄청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다. 내가 집에서는 조금 널브러져 있어도 그냥 그러니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 각 잡아줘야 된다.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오늘 나는 이랑 마무리하고 커피나 한잔 먹어야지. 커피 먹으러 가자. 원래 오전 매매 마치고 커피를 드시러 가시나요? 매일 가지. 매일 가세요? 매일 가 매일. 커피 먹고 다시 또 시작해야지. 가자. 키움증권 3천리그 1억 리그 이제 2관왕 하셨을 때 키움증권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내가 나서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 매매하는 것도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하는 게 좋지. 자랑하면 꼭 안 돼요. 내가 돈 버는 거 자랑하면 안 되더라. 키움증권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게 틀을 깨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내가 뭐 나서갖고 뭐 유병사 얻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거절했지. 한 번씩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까부면 그 죽는 거지.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좀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띄워주고 그런 게 진짜 잘하는 줄 아는가 봐. 근데 매매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크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일상적으로 매일 그거 뭐고 지키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뭐 술자리도 많아지게 되고 사람도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본업을 좀 이제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일상생활을 뭐 잘 지키면서 해야지 잘 안 되겠나 싶은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겸손이 나오는 거고 절제가 나오는 것 같아. 예전에 그런 비유를 하셨었거든요. 누구였죠? 저기 세 번째 주인공 유준이 파파님 영상에 나오셨었잖아요. 단기 매매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을 맹수와 같다고 비유를 하셨었는데 매매를 하면 내가 진입하는 시점이 다 100% 맞진 않거든. 그렇다고 해도 그 시점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고 빨리 끊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심리를 유지하면서 매매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지. 장전이든 장후든 그런 심리 상태하고 훈련을 통해서 장이 시작됐을 때 실력을 나오게 맹수처럼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이것도 찰나거든. 내가 오늘 같이 매매를 해서 처음에는 그 플러스가 100만 원이었지만 결국에는 900만 원 됐잖아. 근데 중간중간 매매가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이제 냉철하게 매매를 했으면 그 100만 원이 300, 500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인데도 네. 그 찰나의 부분에서 골을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거기서 벤치로 가는가 아니면 주전으로 계속 가는가 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이제 경기에서는 좀 집중을 하고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어떤 훈련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많이 경기를 보는 거죠. 많이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한번 듣고 자기한테 습득시키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 잘하는 고수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 하루에 시작했을 때 루틴을 하나씩 추가시키고 모니터를 맞추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그런 거기에서부터 심리가 안정되는 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목을 했을 때 이제 매매가 잘 되는 걸 난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매매적인 부분만 주입하고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가 잘 되는 날도 있겠지. 근데 심리가 무너졌을 때는 돈은 못 번다는 거지. 매매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씩 깨우치면서 다져나가야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누군가 이렇게 주입시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감각들을. 뭐 큰 틀이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강의든 뭐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는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매매를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타점이 있고 비중을 크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 또 아닐 수도 있거든. 그건 그 자기가 찾아야지. 네. 그 수익 구간은. 음. 근데 그거를 맞춰놓고 반복을 하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심리적인 부분도 자기한테 맞춰서 이제 해야지. 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는 했지만 처음에 심리가 어떻게 좀 흔들렸고 그리고 타점을 제대로 늦게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개 보였으니까 네. 복귀를 통해서 내일은 조금 더 침착하게 하거나 비중을 좀 더 나눠서 하든가 네. 아니면 금액을 줄이거나 일단은 문제점은 나와 있어. 그 이전에 계속 해왔던 문제점들이 다시 나왔으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 안 되지? 시장이 안 좋아서 안 되나? 아니면 내가 보는 게 잘못됐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매매가 산으로 가고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똑같은 매매가 돌파가 지금은 어렵지만 방법은 또 있고 수익도 꾸준히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네. 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눌림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핑계일 뿐이고 하나씩 찾아서 만들면 된다.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성공이란 말이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꾸준히 수익 내기 위해서 재능이 필요한가? 네. 아, 그런 질문 어. 많았었거든요. 맞지.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재능 있는 사람도 있어. 손꼽힌 사람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보면 내가 뭐 이거 뭐 요거 하나 각도 만드는 거 네. 이런 것도 한 달씩 네. 생각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질적으로는 이걸 요쪽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간에 재능이 있니 없니 그런 물어볼 시간에는 하나라도 자기한테 맞춰서 시스템이든 아니면 차트에 대한 부분이든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 되는 기라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돈 벌려 해서 안 되는 거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남들의 이제 대한민국의 트레이더들이 다 보는 이 판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자기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라. 나이가 젊어서 체력이 좋든 그리고 머리 회전이 좋든 내 자신은 남들하고 틀리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 동동한 선상에 서갖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거를 깨달는 순간 조금씩 발전이 있다. 나도 20대 때 시작했을 때는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 네네네. 시간이 지나고 30대가 왔을 때는 안 되더라고. 남들보다 배를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엄청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다. 재능은 없다. 네. 재능은 일단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중에 재능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리고 특출난 사람은 몇 명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HTS 창을 다 찍었었거든요. 여기 4개 모니터에. 왜 찍었냐면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보는 창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지금 촬영용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고 실제로 저 사람들이 보는 특별한 창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없지. 이게 지금은 유튜브에서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카페나 많은 곳에서 나주아도 마찬가지고 네. 곳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오픈을 100% 하면서 네. 요즘의 개미들은 전부 다 똑똑하지 않나 싶은데 오.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이게 혹시 이게 이거 혹시 트로피인가요? 이게 그럼 2020년 3차 마지막 마지막 대회였었고 이게 2021년 2차.
이때 삼천 리그 1등 하셨을 때는 수익률이 얼마였었죠? 그때 300인가 400%인가? 1위 하셨을 때는 그때는 500%인가 600%인가 500% 후반인가? 그 원래 내 평상시 입는 옷 있네 저거. 이게 그거네요 그때 토이스토리. 이거 한 5장 있거든? 색깔만 틀린 거. 이제 편한 거 입으면 매매 잘 되더라고. 이마트에서 그때 어. 9,800원인가 어. 만원인가 주고 사셨잖아요. 그때 5장 샀지. 잘 입고 다니는데 떨어질 때까지 다 계속 입고 다니. 여름에는 이거 입고 찍으려고 저번에 네. 하긴 했었는데 네. 그게 너무 궁성맞은 싶어갖고.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죠? 주식 힘들 때 네. 그 와이프가 이거 인터넷에 사갖고 저기 방에서 책상 치고 있을 때 와이프가 사건 치고 있을 때. 여기 구멍이 나 있어 이게 하도 이렇게 치갖고 그냥 소리가 밖에 들릴 거 아니냐. 야, 와이프는 이제 그때마다 심신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걸로 이제 다 쓰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저거 그래줘갖고 또 잘 됐다. 그게 나한테는 저 그림이 뭐 어째 보면 뭐 가격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그런 그림이지. 이 벽에 이 그림은 뭐죠? 예전에 주식 좀 안 됐을 때 거금을 들여갖고 아 거금을 들이셨어요? 얼마 정도 주셨죠? 10만 원 넘었었나? 이거 그거다. 내 네? 책 이전이다. 내 잘 때 요거 딱 같이 자지. 아 끌어안고 주무세요? 이게 와이프 건데 네. 이게 남자가 이런 거는 안 쓰잖아. 이게 막 비고 안고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 같이 다니거든요. 아 같이 어디 다니세요? 가든, 내 책. 이거 입술에 코다 있고. 이건 뭐죠? 루테인하고 비타민 C. 아, 눈이 침침해갖고. 이 약간 되게 각 잡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내가 집에서는 조금 널브러져 있어도 네. 그냥 그러니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 각 잡아줘야 된다.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나주다에 올리셨던 글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 부산의 금정구 서동이라는 동네에서 곰팡이 집에서 음. 처음 매매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곰팡이 집이라는 게 뭐죠? 그 약간 반지하 같은 집인데 네. 햇빛이 안 드는 집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주식을 처음 했거든. 네. 근처에 있으니까 들렸다가 안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서 한번 보자. 지금 가는 곳이 금정구 서동이었나요? 금정구 서동. 내 옛날 살던데. 여기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주식을 시작하셨죠? 가난하게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랬지. 뭐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주식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뭐 맞아. 대박 날 수 있다, 이제 아, 그런 맞아. 생각으로 하신 거죠? 그냥 일단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지.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면 뭐든 일이든 어느 정도의 정상 궤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 주식에서 고통 많이 받으시는 분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인생에서 또 행복을 찾는 또 계기일 수도 있다. 예전에 또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때 유준이 파파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 주식이란 게 일정 수준의 그런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행복을 돈으로는 살 수 없거든. 근데 지금 막상 내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때 행복했던 주변 사람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난 너무 가지고 싶었지. 행복의 기준은 틀리겠지만 내가 지금 이제 돈을 이까지 이제 벌어보니까 가족들과 이제 저녁 먹는 시간하고 뭐 자식들 웃으면서 있는 생활이 너무 행복해. 돈을 많이 써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하고 일할 수 있는 사무실, 그렇게 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는 그런 행복감이 너무 좋아. 나는 행복의 개념을 돈으로 찾다 보면, 주식에서 돈만 쫓다 보면 실패 확률이 높다. 그리고 돈을 벌게 돼도 10억이든 20억이든 만족을 못해서 진짜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놓칠 수 있다. 지나고 나면 가질 수 없는 행복을 허송세월을 다 보낼 수 있다고 그래 얘기를 했었지. 결론적으로 했는데 100만원 벌든 200만원 벌든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뭐 무리 없이 지내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싶다. 근데 그걸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다 잃게 되는 거지. 그리고 평소에 근검절약과 겸손에 대해서 제가 요 몇 년 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근검절약.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텨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전에 한번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것도 모르고 돈을 많이 썼었거든. 아까운 시들을 탕진을 하면서 과소비를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있었지. 그 이후에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더라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금전적인 압박에 쳇바퀴에 또 빠져 있는 거라. 내가 뭐 수익이 조금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두려워. 주식에서 중간은 없다. 1등 아니면 꼴찌라고 생각을 하고 안주하게 되면 무조건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열심히 해서 치고 올라갈 거 아니면 밑으로 가는 그 과정밖에 없어.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이제 뭐 여유가 있는 돈 가지고 사치를 하거나 소비를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금액의 목표까지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그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시장이 안 좋으면 매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준비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뭐 몇 달 안 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돈을 이제 여윳돈을 곳간에 채워놓고 내가 다시 페이스를 찾을 때까지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이 내가 주식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얼마만큼 시간이 또 걸릴지는 모른다.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지. 나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섭다, 주식. 근데 지금 몇십억을 수익을 내셨는데도 이게 언제든지 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 그게 엄청 무섭다. 안 될 때는 진짜 안 된다. 뭐 돈을 벌고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식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 없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그리고 혼자서 외롭고 우울해서 또 울고,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 아, 여기가 옛날에 사셨던 동네인가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 때까지 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10년 정도 산 것 같은데 10년 좀 덜 살았나? 한 20대 후반 정도까지? 네. 중후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 살았던 집은 저 앞쪽에 있거든? 네. 요 집이거든? 네. 중간집? 거실은 없고 네. 부엌도 없고 방 2개 있고 화장실 하나 있는데, 그때 어머니랑 형제 3명 아, 형이랑 동생이랑? 네. 지냈지. 방이 좁아서 있는 가구는 그냥 이불장 하나, 자식 책상 하나 있었거든? 그거밖에 없었다. 3명이 누워서 문을 열면 네. 끝에 누운 사람이 이제 몸이 걸리는 거지. 단칸방에서 4명의 식구가 이제 생활을 하셨던 거네. 거기서 이제 월세로 살다가 이제 저 앞쪽으로 이사 갔는데, 방 크기는 조금 더 큰데 네. 아무래도 뭐 하나를 포기는 해야겠지. 네. 여기는 그래도 햇빛이 조금은 들었었거든. 그래도 근데 뭐 비교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뭐 진짜 못 살았지만 이게 뭐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아, 그 당시에요? 가난한 줄은 내가 알았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실제로 막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 사는 집을 못 보다 보니까 진짜 가난한 줄 몰랐지. 아, 가난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이 동네 안에서 그냥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 했었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활하는구나. 어. 내가 좀 가난하다라고 뭐 특별하게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지. 급식이 또 잘 못하고 네. 먹는 것도 잘 못 먹었던 것 같아, 내가. 어릴 때요? 그래서 내가 주식 처음 했을 때 그 하루에 5만 원만 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요 밑에 조그마한 마트가 하나 있어. 거기서 5만 원 치면 매일매일 2손 가득 봉지에 먹을 걸 살 수 있으니까. 아, 뭐 과자랑 어. 마시는 거랑. 그만큼 잘 못 먹었다고. 예전에 또 대화할 때 보면 치킨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 오늘 뭐 좋은 일 있으면 뭐 치킨 한 마리 먹으러 갈까? 내가 여기서 배달을 시켜본 기억이 거의 1도 없다. 그래도 뭐 보통 피자랑 이런 거 먹잖아. 치킨이랑 이렇게 시켜 먹잖아요. 시켜 먹은 기억이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20대 때, 아, 치킨 한 마리 뭐 배달해서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치,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못 살았지. 거기 가면 신발장이 없어. 남자 3명이 이래 있으면 전부 다 신발도 하나씩 밖에 없는 거라, 하나 뭐 신발을 사서 떨어질 때까지 신고, 신발 가게 가서 버리고 새 거 신고. 아, 떨어진 신발 신고. 아,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사한 집으로 가는 길인가요? 맞아. 이게 미로 동네라 하거든. 저기 방금 미로시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맞아.
이렇게 된 골목이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네. 엄청 많이 있어. 저 산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하지 너. 와, 골목이 진짜 엄청 좁네요. 이것도 부산에 비 왔어 너? 네? 비 왔어? 부산 언제 비 왔지? 여기 이끼들 있지. 네. 이런 게 안 없어져. 그렇네요. 여기 예전에 그 나주다에 올리셨던 그 사진에도 바닥이 왜 저렇게 녹색이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이끼가 있었거든요. 맞지? 지금 몇 시냐? 지금 1시 정도 됐잖아. 해가 중천에 떠야 되는데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 여기가. 지금 이 카메라는 조금 밝게 나오는데 지금 엄청 어둡거든요. 저쪽도 산 보이나? 그럼 저기가 다 골목 해갖고 다 이런 골목인 식으로 거예요? 돼 있지. 아, 여기서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는 데가 저 밑에 하나 있어. 가면 사람들이 저글링처럼 다 튀나오거든. 아, 이제 서동 이제 나가려고 하거나 이동을 할 때 아 정류장이 거기 딱 하나 있었나요? 여기랑 이제 한 칸씩 있긴 있는데 네. 몰리는 데가 있으니까 네. 버스 타거나 할 때마다 진짜 헬이었지 헬. 그래서 학교도 많이 안 갔다 가기 싫어. 네? 학교도 많이 안 갔어 가기 싫어. 고등학교 말씀인가요?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거든. 지 생활하면 또 그러려니 한다. 아, 그게 익숙해지셨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거 나오면 이제 F킬러로 잡는 거지. 그렇게 막 놀래거나 그러진 않았다. 많이 남아서. 20대 중반 때 그러면 이 동네에서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크게 관심은 없었다. 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게 뭐 서로 이제 뭐 엄마는 먹고 사는 쪽, 그리고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하고 네. 뭐 대학교 다니면서 뭐 일상이 바빴으니까 네. 뭐 주식하는 줄은 알았지만 깊게 뭐 얘기를 하고 네. 그러진 않았다. 거의 이제 음.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 길을 못 찾겠는데요? 어, 다 똑같이 생겨서. 맞아. 아, 진짜 다 미로처럼 돼 있네요. 여기가 옛날에 살던 집인데 아, 그때 거기네요, 여기가. 좀 내려오죠. 여기 저 우유 바구니 있는데 저기거든? 저기 이제 문 열면 방이 있어. 지금 사람이 살아서 보진 못하겠네. 여기서 근데 오래 살았다. 이게 비가 오잖아. 네. 그럼 일로 쭉 계속 흐르거든. 그렇네요. 내리막길이네요. 그래서 엄청 습하다. 햇빛도 안 들고. 저 보면 창문이 하나 보이나? 네네네. 네. 저 그만 맞아. 여기 맞아. 네. 여기가 이제 저 안쪽 방이거든? 그 창문을 못 열지? 저 안이 방인 거예요? 창문을 못 열잖아. 쓰레기도 많고. 아, 그럼 저기 말고는 창문이 없었어요? 여기가 창문 하나, 이 앞에 부분. 여기 하나 끝이야. 여기도 햇빛은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 햇빛 안 들어오지. 여기서 주식을 했었는데 안쪽이 제일 끝방에서 창문 그쪽에서 네. 이불이 이게 막 눅눅하고 그렇게 지냈지. 그럼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나요? 나지.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그건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내면서 밖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면서 이 동네에서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차올랐지. 아니면 내가 그때 당시에 뭐 학교를 다녔지만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이렇게 돼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 못 나갈 것 같더라고. 네. 근데 막상 그 정석적으로 일했으면 더 빨리 나왔을걸. 주식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나주다에 작성하신 글 봤을 때 어. 집에 빚도 많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빚도 많았다.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어. 그래서 뭐 좀 더 주식으로 해서 대박이 나서 좀 빨리 빚을 갚고 서동을 탈출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뭐 3, 400 있는 그 작은 빚도 네. 치내려면 6개월씩 걸리고 1년씩 걸리고 그랬단 말이야. 네. 50만원씩 모아고 6개월이면 300이 이렇게 되다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껴 써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지금이야 열심히 해서 또 많이 벌면 된다고 했지만 그때 돈을 모으기가 진짜 어려웠다. 돈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 몇백 빚이 그때 주식하면서 생긴 빚이었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주식하기 전에는 또 학자금 대출빚도 있었지. 네. 그런 빚을 갚기가 너무 힘들었지. 이자만 치내고 네. 어떻게 이게 살았는가 모르겠다. 좀 전에 지금 촬영은 제가 뭐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문 열려 있는 집을 제가 방금 봤거든요. 그렇게 되겠다. 24시간 그거 불 켜놓고 있어야지. 거의 동굴처럼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문 여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조금 많이 밝고 활동적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주식하면서 급속도로 우울해진 것 같아. 환경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전적으로 더 깡통 차고 이렇게 하니까 네. 마탱이 갔어 그냥. 또 똑같은 길이네요 이게. 주식하면서 좀 뭐 손실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일 때 전망 좋은 어떤 그런 곳에서 좋은 뷰를 보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 힐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하셨었죠? 이쪽으로서 내려가다 보면 버스 종점이 있어. 네. 155번 종점이 있거든. 낮에 깡통 차면 그 버스 타고 네. 종점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계속 했지. 주식을 이제 얘기를 해도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쵸. 뭐 그러니 할 뿐이지 마음을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지. 열심히 자기가 묵묵히 욕심을 절제하고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네. 또 좋은 날이 누구한테는 오게 돼 있어. 네. 그런 것 같아. 인생이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운이 이제 맞고 실력이 이제 따라줘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네. 이게 또 모르지. 또 진짜 저기서 또 평생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끔찍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 이제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조금 이제 절약하고 쓰는 게 저런 데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좀 더 근검자력 하시는 것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게 사람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다를지 몰라도 나는 그렇다 진짜. 요 앞에 가면 이렇게 버스 종점이거든. 네. 여기서 이제 이 버스 타고 한 바퀴씩 도는 거지. 155번이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네. 또 내일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의지도 생기고. 누구나 다 똑같지 않겠나? 그럼 여기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금은 얼마로 시작하셨었죠? 여기서는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많이 되면 300만 원이고. 네. 주식에서 이제 한 보름 만에 까우면 2달 정도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또 100만 원 모아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을 했지. 그게 아마 30대 초반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힘들다 그래. 이게 많은 게 막노동도 많이 하고 딴 데 밑에서도 일을 많이 했지. 그럼 주식을 지금 뭐 실제로 경력은 뭐 10몇 년이라고 하셔도 계속 이어서 하셨던 건 아니었네요. 그치. 그럴 수가 없었지 뭐. 돈이 없어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좋은 뭐 희망만 부풀어 있는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면서 네. 노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돈에 대한 이제 개념도 조금씩 바뀌고 벌기 쉽지만 잃기도 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져지는 거지.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시작해서 보름이나 한 달 만에 깡통을 차면 다시 일하러 가는 또 2달 정도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지. 또 깡통이 나면 또 2달 석 달 일해서 또 예수금을 모으고 실제로 따져보면 1년 동안 거의 반은 매매를 하셨고 반은 돈을 길러오는 시간이었고 초창기에는 그게 일하는 시간이 더 길었겠지. 깡통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일하는 시간 줄어들고 지키면서 조금씩 수익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중간중간에도 이제 깡통을 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는 일하는 시간보다는 주식을 버틴 시간이 더 점점 길어졌던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모르겠다. 그게 처음에는 돈이 수중에 많아갖고 매매를 했으면 아마 그 돈도 다 깡통이었겠지. 그래 생각을 한다. 내가 그게 없으니까 그 돈이라도 작게 잃은 거고 네. 많이 있었으면 실력은 없는데 돈 벌고 싶은 그 자신만감 때문에 남아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게 다 경험이고 이게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지나왔을 때 실패란 게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자기한테는 또 미끄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0년 동안 여기 서동에서 생활하면서 매매를 하셨는데 취미생활 같은 건 없었었나요? 없었다. 요 앞에 가면 서동 도서관이라고 있거든? 네. 거기 가서 이제 마음의 양식을 좀 쌓고 네.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시야를 네. 크게 좀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 아, 독서를 많이 약간 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 책도 조금 뭐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 거기서 또 영감을 느낀 게 아무래도 다른 건 없지만 하면 또 안 되겠나, 남들이 하는데 나는 못 하겠나 이런 생각이 또 강하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주변의 친구분들을 보면 어디 뭐 여행을 다니고 조금 빨리 돈을 벌거나 그런 분들 보면 또 좋은 차 타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20대하고 30대까지 넘어가잖아. 막연히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그런 내가 추억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친구들이 있어서 놀고 뭐 술 한 잔씩 먹고는 했겠지만 항상 주식 생각이었거든. 돈 벌고 싶고 잘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커게 되고 스스로는 자괴감에 이제 많이 빠져 있었고. 다 취직해가지고 하죠. 시간이 차면서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이겨내야 될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고 포기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고 진짜 힘들지. 그래서 더 독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열심히 자기도 본인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더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네. 발버둥 치면서 20대 때 네. 그런 세월을 보내왔으니까 지금은 말이야 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혼자서 얼마나 이제 눈물을 먹겠노.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이제 그런 돈을 벌고 싶다는 신념하고 믿음이 강해야 되겠지. 네. 누구보다도. 그래야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상황이 또 맞아야 되는 게 주식이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본업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다 할 수는 있어. 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내실을 다져가면서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과 과정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뭐 쉽진 않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트레이더들도 보면 뭐 쉽게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된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지나온 세월의 경험들, 그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이 돈을 1억이든 한 달에 1억이든 뭐 몇천이든 존경한다는 게 그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다 고수라는 거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고수가 아니야. 네. 지키면서 꾸준히 살아남고 그걸로 인해 가족을 지키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프로라는 거지. 네. 뭐 단시간에 돈 벌어갖고 내가 낸데 내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힘든 과정이 남았다. 뭐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기 싫고, 돌아가면 이제 못 헤어나올 거 아니까 네. 두려운 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뭐 절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껴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차후를 준비하는 거고. 시드를 이제 뭐 원금이 막 3천만 원 치면 10개도 20개도 쪼개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살아남아야지 사이클이 지나서 또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 거고. 보통 다른 분들 생각에는 이미 몇십억 벌어놨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그냥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난 그런 생각 안 들더라. 아까도 막 얘기했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지. 안주하게 되면 무조건 꼬꾸라지게 돼 있다. 내가 이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다. 돈을 벌게 되면 이제는 난 기법은 됐다, 뭐가 됐다 하면서 조금 더 차트 보는 거 등하시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페이스를 유지한 거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벤치로 안 가려면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기라. 네. 그게 힘들고 뭐 손실을 보고 장이 안 좋아서 힘들더라도 그건 변명일 뿐이고. 네. 승자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 내가 만약에 주식이 안 돼갖고 깡통을 차갖고 이제 퇴출이 됐으면 이런 얘기는 못하지. 주식에서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 1등하고 꼴찌밖에 없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하는 거고. 네. 아닌 사람들은 그 밑에 다 있는 거고. 중간이 없는 건가요? 중간은 없는 것 같아. 중간 없다. 내가 뭐 한 달에 뭐 500만원씩 1000만원씩 꾸준히 벌면 되겠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벌 때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럴 때는 작게 쉬고 나가야 되는 거라.